안녕하세요. 2020년 1회 임상심리사이급 실기 기출 보건 문제를 시청하시겠습니다. 본 영상의 문제는 시험을 응시한 선생님들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한 보건 문제를 참고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출근할 때, 식사할 때, 쉬는 시간, 퇴근할 때, 잠자기 전에 계속 소리로 들으시란 의미에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번 문제 상담 종결 시 상담자가 해야 할 일 5가지를 서술하시오. 1. 이별의 감정을 다루도록 한다. 2. 상담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한다. 3. 변화 요인 탐색 및 문제 해결 능력을 다루도록 한다. 4. 상담자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킨다. 5. 추후 상담에 대하여 다루도록 한다. 이번 문제 생산적인 경청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5가지 작성하시오. 1. 상담자는 논의될 주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숙지한다. 2. 상담자는 민감성을 지니고 내담자의 말에 집중한다. 3. 면담이 이루어지는 동안 산만하게 할 외부의 것들을 제거한다. 4. 인내심을 가지고 개방된 마음으로 이해한다. 5. 사실적 내용과 감정적 내용을 경청한다. 3번 문제 보기에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제시해야 할 적절한 명료화, 직면을 대화체로 서술하시오. 내담자 지난밤 너무나 기이한 꿈을 꾸었고 제가 꿈속에서 아버지를 사망하게 했어요. 잠에서 깬 후 등에서는 식은 땀이 줄줄 흐르더라요. 1. 당신은 지난밤 꿈으로 인해 정말 놀라셨나 보군요. 반영. 이 황당하고 두려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책감이 들었다는 의미인가요? 명료화. 3. 평소 아버지를 미워했나요? 직면. 4.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총을 오작동하게 된 것은 아닌가요? 해석. 4번 문제 상담 초기에 볼 수 있는 보기의 내용을 읽고 질문에 답변을 하시오. 상담 사례 선생님 상담에 처음 참여하여 이것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요. 내담자는 심리 상담의 효과에 대해서 회의를 표명하였다. 이때 상담자의 반응은 무엇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을 하시오. 1. 상담자의 반응. 상담을 처음 받아 얼마나 긴장되었겠네요. 상담을 받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봐 불안한 것 같군요. 이 근거. 내담자의 현 상황을 충분히 공감을 해주고 이러한 감정이 상담 초기에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상담을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동기를 마련한다. 5번 문제 오염에 대한 반복적인 손실 시 환자에 대한 장애 진단명 치료기법 및 치료과정 4단계를 기술하시오. 진단명은 강박장애이다. 치료기법은 노출 및 반응방지법이다. 이에 대한 순서는 1단계 강박 증상을 보이는 내담자가 불안을 느끼거나 두려워하는 특정한 상상 노출시킨다. 2단계 1단계 상상에 대한 강박 행동을 일정 시간 동안 못하게 제지한다. 3단계 강박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내담자가 염려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4단계 점진적으로 불안과 두려운 감정이 감소되어 자극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도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6번 문제 사고 변화 기록지에 5개 컬럼에 해당되는 내용을 쓰고 설명을 하시오. 1. 상황 불쾌함을 유발한 상황, 생각의 흐름, 기억 내용을 서술한다. 2. 감정 이전 상황에서 발생한 감정의 유형 및 강도를 서술한다. 3. 자동적 사고 감정과 관련된 자동적 사고와 자동적 사고 확신 정도를 작성한다. 4. 합리적 반응 자동적 사고에 대한 합리적 반응과 합리적 반응의 확신 정도를 작성한다. 5. 결과 현재 상황에서 자동적 사고의 확신 정도와 결과적으로 드러난 감정 정도를 서술한다. 7번 문제 기능성 기억장애와 기질적 기억장애의 특징과 예를 쓰고 작성하시오. 기능성 기억장애 특징. 첫째, 우울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심리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기억이 상실되는 것이다. 둘째, 기능성 장애는 갑작스럽고 완전하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예시. A 경찰관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끔찍하게 사망한 사람을 목격한 후 교통사고 현장을 일시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한다. 기질성 기억장애 특징. 첫째, 선망, 치매와 같은 뇌의 퇴화나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인해 기억력이 저하되는 것이다. 둘째, 기억 상실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기억이 회복되어도 그 속도가 느리다. 예시.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이 면회를 온 자신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이다. 8번 문제 다음 진단 결과를 보이는 환자의 특징을 작성하시오. 사례 내담자의 지능 검사 결과 상식, 어휘, 토막자기 점수가 높고 모양 맞추기와
공통성 점수는 낮게 나옴. 언어성 지능이 동작성 지능보다 낮음. 1. 느린 정신운동 능력 때문에 이 있는 동작성 과제들에서 낮은 점수를 얻는다. 2. 주의 집중이 어려워 산수 문제, 숫자, 외우기, 기호 쓰기 점수가 낮다. 3. 언어성 검사 중 공통성 점수가 낮고 동작성 검사 중 빠진 곳 찾기를 제외한 다른 소검사 점수들이 낮다. 4. 쉽게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며 인내심이 부족하다. 5. 전반적인 반응이 느리다. 9번 문제 만성 정신과 환자의 치료적 개입 방법에 대해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1.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역기능적인 대인관계 결함을 극복하는 교육한다. 2.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인 접촉을 늘리고 사회적인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주거 프로그램 환자의 입원기관 단축, 사회복귀를 위해 중간거주시설 등 다양한 주거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4. 환자 교육 환자에게 자신의 질병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안내한다. 10번 문제 정신과 상담센터에서 만성적 정신질환자의 초기 면담에서 유의사항을 2가지 작성하시오. 1. 초기 신뢰관계의 형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내담자에게 있는 기괴한 생각과 감각적 경험을 면담 과정에서 표현하되 그 내용이 강화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면담 과정에서 환자로 하여금 면담 속에서 배회하지 않도록 하며 상담의 초점을 유지해야 한다. 11번 문제 다음은 슈퍼비전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어떤 기능인지 작성하시오. 1. 교육적 기능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 2. 지지적 기능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 3. 행정적 기능 상담자 즉 슈퍼바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감독하고 평가하는 것. 12번 문제 프로차스카의 내담자의 행동 변화 계획 5가지를 적고 설명하시오. 1. 인식 전 단계 특정 행동에 대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변화에 대한 의지를 내세우지 않는다. 2. 인식 단계 내담자는 중독 문제에 대한 염려가 있음을 인정한다. 3. 준비 단계 내담자는 변화를 위해 다짐을 하고 변화 계획을 세운다. 4. 행동 실천 단계 내담자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5. 유지 단계 개인은 성공적으로 행동을 변화를 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6. 종결 단계 개인은 행동이 완전히 변경되었으며 더 이상 재발 우려가 없는 상태이다. 13번 문제 만성정신질환을 지닌 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가족 구성원의 올바른 태도와 피해야 할 태도에 대하여 각각 5가지 작성하시오. 올바른 태도. 1. 환자의 치료 및 재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2. 재발이 방지되지 않도록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3. 차분하고 안정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한다. 4. 환자 역할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 수준으로 고려한다. 5. 스트레스를 적게 주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피해야 할 태도. 1. 과잉 개인 및 가족의 지나친 개인의 희생과 헌신을 한다. 2. 환자에게 지나친 잔소리 또는 비판적 어투를 사용한다. 3. 환자의 지인들과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한다. 4. 환자의 작은 호전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5. 가족 구성원의 여가 활동 및 개인적 활동을 포기한다. 14번 문제 다른 사례를 읽고 어군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작성하시오. 어군은 임상심리학 전공 석사생으로 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 실습을 하고 있다. 어군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상담에 적용해 보려던 차에 마침 평소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한 여학생이 상담센터를 찾아와 상담을 신청하였다. 윤리적 타당성의 여부 윤리적이지 않아 상담이 불가하다. 이유 1. 전문가적인 태도. 현재 어군은 석사 재학생으로 상담에 대한 전문 능력이 함양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이 없기 때문이다. 2. 다중관계. 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는 여학생을 자신이 상담을 맡으려고 하며 이는 상담윤리 원칙에 벗어난다. 15번 문제 아동평가의 특정한 문제 영역이 아닌 전반적인 광범위한 문제 영역을 보호자의 보고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척도 2가지를 쓰시오. 1.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2. 아동인성 평정척도. 보호자의 보고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척도는 한글로만 된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와 아동인성 평정척도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나온 것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16번 문제 종합심리평가보고서 양식에 들어갈 내용 5가지를 쓰시오. 1. 인적 사항 및 개인적인 정보. 2. 의뢰 이유 및 주 호소 문제. 3. 행동 관찰. 4. 평가 도구 및 절차.
5. 평가 결과에 대한 해석. 17번 문제 MMPI-2 6번 척도가 T점수 72점이 나왔다면 이는 어떤 의미인지 5가지로 작성하시오. 1.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거절이나 비판에 과도하게 민감하다. 2. 타인과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한 의심이 많다. 3. 적개심을 표현하고 논쟁을 하는 경향이 있다. 4. 투사 등 주된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5. 자신은 충분히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망상과 경계심을 가질 수 있다. 18번 문제 MMPI에서 4번 9번 또는 9번 4번 척도가 상승할 때의 임상향상 5가지를 작성하시오. 1. 재범 우려가 있거나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상승한다. 2.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모습을 보인다. 3. 자기중심적이고 대인관계가 피상적이다. 4. 합리화란 방어기제를 토대로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려고 한다. 5.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품행장애로 진단이 가능하다. 19번 문제 MMPI 검사 결과 L척도와 K척도는 30이고 F가 71대 상태 2가지를 작성하시오. 1. 신체적, 정서적 곤란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이다. 2. 자신의 증상과 어려움을 과장하여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20번 문제 로샤 검사 엑스너 종합체계 방식의 주요 채점 항목을 6가지 기술하시오. 1. 결정인 수검자가 반응을 하는데 기여한 반점의 특징은 무엇인가? 2. 반응 영역 수검자가 반응을 하게 된 반점의 영역은 어느 부분인가? 3. 반응 내용 반응이 어느 내용 범주에 속하는가? 4. 평범 반응 사람들이 평범하고 많이 하는 반응인가? 5. 쌍반응 사물을 대칭적으로 지각을 하고 있는가? 6. 특수점수 수검자가 특이한 언어 반응, 비논리적으로 반응하는가? 지금까지 2020년 1회 임상심리사 2급 실기 기출 보건 문제를 시청하셨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학습을 하시어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